자, 다음은 자유물체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유물체도는 여기서도 썼지만 뉴턴의 제2 법칙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자유물체도는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물체도를 우선 한마디로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한 물체에 관심 있는 물체가 되겠죠. 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자, 표시한 것이라고 정의를 내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어떤 그 힘이라든지 운동과 관련된 부분들은 뉴턴의 법칙을 적용을 해주기 위해서 자연물체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리게 될 거고요. 이 운동 관심 있는 물체에 대한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이렇게 전제 조건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대표적인 것 한 두 가지 정도만 음, 정리를 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뉴턴의 법칙을 적용을 할 때 오직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만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새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물체는 결국 강체이다. 그래서 리기드 body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강체라고 해서 어떤 모양이라든지 어떤 형태가 있겠죠. 물체마다 분필 같은 경우는 우뚝 모양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벽돌과 같은 경우는 뭐 직육면체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요. 자, 그렇지만 그 형태나 그 모양에 관계없이 똑같은, 그러니까 그 구성되어 있는 모든 그 입자 요소들이 있겠죠.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요소들이 똑같이 힘이 작용된다라고 하는 그런 특별 이상적인 물체를 물리학에서는 강체, 리기드 바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강체와 관련된 얘기를 할 때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타낸 것처럼 딱딱한 관심 있는 물체라고 하는 것은 딱딱한 물체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은 요걸로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딱한 물체가 아닌 경우는 물리학적으로 해석을 할 수는 있지만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이거는 예를 들어서 딱딱한 거, 아까 벽돌이라든지 분필, 아니면 자동차, 이런 것들은 딱딱하고 그런 부분들은 뉴턴의 법칙을 이용을 해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 형태가 바뀌는 것들, 이 물 속에 다시 풍선 안에 물이 들어있다. 그럼 이제 그것도 어떤 형태를 가만히 있을 때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얘를 올리게 되거나 아니면 압력을 가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모양이 바뀝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모양이 바뀌는 것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딱딱한 강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또 다른 이 물리 용어인 유체와 관련된 부분들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강체가 아닌 부분에 대한 운동도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일반 물리학 수준에서는 그냥 뉴턴의 법칙을 배우는 수준에서는 모든 모양은 서로 다르고 형태라든지 이런 것이 다르더라도 모든 위치에 대해서 똑같은 힘이 작용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과, 그리고 관심 있는 것들은 아까 이 분필 모양이라든지 또는 벽돌은 뉴턴의 법칙을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물속에 물이 들어있는 풍선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 고전역학에서는 뉴턴의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만 우선은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강체라고 하는 곳에 모든 부분에 외력만 간다. 그래서 내부적인 어떤 그런 변화는 있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물체를 입자로 가정을 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그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회전 운동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방금 이제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까도 이제 잠시 설명을 한 거긴 하지만 이 회전 운동이 되는 경우는 나중에 우리가 회전 운동을 다루게 될 겁니다. 이 질량이 형태가 그 물리량 값은 똑같지만 이렇게 관성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관성으로 바뀐다. 이게 아니라 이너시아 이렇게 바뀐다. 자, 회전 운동인 경우에 대해서는 질량 m이 이 관성이라고 하는 이 이너셔라고 하는 관성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회전 운동인 경우는 나중에 따로 우리 그 뒷부분에서 여러 가지 운동을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자, 지금은 그냥 물체는 한 개의 입자로 가정을 해서 취급을 한다. 그리고 그 입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임의로 만들어져 있는 아이디얼한 강체이다 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뭐 저 줄이라든지 어떤 운동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 지구하고 사과가 끌어당기는 힘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사과의 운동을 얘기를 할 때 와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끈이라든지 힘이 작용되고 있죠. 운동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뭘 들어 올리거나 끌거나 아니면 뭐 원운동을 시키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서는 뭐 끈이나 줄로 묶고 이렇게 그 운동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경우에 대해서 줄이라든지 끈의 질량은 우선 무시한다. 자, 이래서 이와 같은 가정에서 이 한 점에 작용하는 힘은 어디에서나 일정하게 작용된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물체도에 대한 개념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평형 상태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이 물리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평형 상태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자,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운동하지 하고 있지 않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지해 있는 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정지해 있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지 않고 있다거나 또는 움직이지 않는 상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평형 상태라고 하는데, 자, 그렇지만 얘가 이러한 관심 있는 물체들이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떤 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 자연물체도를 사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이 수식은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한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이제 설명을 하지 않고요. 그 현상들과 관련된 부분하고 자연물체도의 개념 위주로 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일상생활에서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도 이런 게 있지요. 이 천정에 이 전등이 이렇게 매달려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물체는 이 물체가 되겠습니다. 이 물체가 바로 관심 대상이 될 것 같고요. 이 관심 대상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물체에 대한 입자로 이제 가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질량 M이다. 질량 M을 가지고 있는 물체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물체라고 하는 것, 이 관심 대상인 이 물체 전등이 가만히 있다. 즉, 평행 상태에 있다. 인 상태로 지금 천정에 매달려 있겠죠. 근데 얘가 우리가 중력장에서는 중력장 안에 있는 모든 물체는 서로 상호작용, 즉 지구와 또는 다른 물체들과 상호작용을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지구하고 이 물체가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데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그런 뜻은,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뜻은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이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힘이 같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 뉴턴 역학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물체에 작용하는 외부의 힘을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얘가 위치가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는 얘기는, 이거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지구가 어떤 물체를 잡아당기는 중력에 의한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 있겠죠. 중력이라고 이렇게 하는 그 힘이 있겠습니다. 중력도 힘이죠. 힘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그 G는 이제 그래비테이션이라고 해서 그 중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천정이 물론 여기 그 고정이 되어 있겠죠. 뭐 못이든지 이런 걸로 이제 고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줄이 지구 중력에서 잡아당기는 힘과 똑같은 힘이 이렇게 그 어떤 그 위로 잡아당기는 힘이 똑같기 때문에, 즉 요 힘과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얘가 가만히 있다. 즉 작용과 반작용, 우리가 이런 예를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 똑같은 예가 될 것 같아요. 사람이 벽을 이렇게 이 벽을 밀고 있다. 벽을 밀고 있을 때는 분명히 나는 힘을 이렇게 주고 있지만, 힘을 이렇게 주고 있죠. 그런데 이 벽은 분명히 힘을 받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벽이 움직이지 않고 평형 상태에 있다. 이 평형 상태에 있는 상황이라면 분명히 내가 주는 힘 크기하고 그리고 벽이 나를 미는 그 힘의 크기는 같고 서로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얘는 정지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중력이 이 물체를 끌어당기지만, 이 전등을 끌어당기지만 그 힘과 그리고 이 전등을 잡고 있는 얘, 이걸 T로 표시하는데 이거는 장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힘이죠. 이거는 텐션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중력이 그 힘과 그리고 줄의 장력의 힘이 서로 같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로 인해서 평형 상태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련된 것을 수식으로 나타내 보면 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자, 우리는 이렇게 굳이 수식을 따라가서 얘기를 하지 않고 이 개념을 갖고 어떤 그 물체를, 우리가 관심 있는 물체를 설명할 수 있는 그 개념적인 부분을 갖고만 이제 설명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역학을 다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개념 중에 하나인 이 힘인 수직항력이라고 이렇게 하는 개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N으로 표시를 하고요. normal force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저항을 받고 있는 힘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의는 한 물체가 바닥을 누르는 힘에 대해서 반작용으로 주어지는 힘. 우리가 아까 앞에서 이 벽을 밀었을 때, 이 벽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벽도 우리 내가 가해주는 그 힘과 똑같은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었죠. 그것처럼 이 수직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직항력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그 지구 위의 모든 물체들은 수직항력이라고 하는 것을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지요. 정지하고 있다면. 그래서 이 개념이 중요하겠다. 자, 우선 이 수직항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수식은 참고로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상황, 즉 이러한 책상 위에 모니터가 이렇게 놓여 있다. 근데 이 그 모니터가 밑으로 내려가거나 위로 올라가지 않는다면 평형 상태이다. 평형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평형 상태에서 외부인 경우에 대해서 외부에서의 힘을 한번 표현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 평형 상태에서
외부의 힘을 한번 나타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모니터가 받는 힘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선 이 모니터가 이렇게 질량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구 중력으로 중심으로 향하는 FG라고 하는 그런 힘이 있겠죠. 이 FG라고 하는 그런 힘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이 정지해 있는 그 내용 이 상태이기 때문에 이 FG와 똑같은 힘의 크기를 갖고 있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모니터가 지구 질량이 가지고 있는 질량을 갖고 지구와 상호작용을 하는데 발생되는 힘인 중력과 똑같은 힘이 바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니터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힘을 바로 normal force 즉 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N의 크기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결국 이러한 형태가 되겠죠. 이 볼릭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도 마찬가지 힘이죠. 근데 서로 방향이 반대인 것을 말합니다. 방향이 반대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 mg라고 하는 것은 중력이라고 하는 그런 힘이고요. 자,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법선력 이거는 법선력이라고도 하고 여기서 수직항력이니까 자 수직항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선력이라고도 표시를 합니다. 눈물 법선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직항력이기 때문에 자 지구가 모니터를 잡아당기는 그 힘과 똑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고 방향이 서로 반대인 그 힘이 바로 수직항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하고 이 모니터 가만히 있는 상태를 자유물체도로 나타낸 게 바로 이거다 싶죠. 자,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나타낸 게 바로 이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죠. 즉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을 그러니까 입자라고 하는 관심 있는 대상 자체를 입자라고 이렇게 두는 것이죠. 입자 형태로 나타내서 그 외부에 있는 그 힘을 다 표현해낸 것을 자유물체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과 같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는 우선 천정에 매달려 있는 전등 그리고 그 책상 위에 놓여 있는 모니터. 그 다음은 둘 다 그 평형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가정한 상태인 경우에 대해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봤죠. 자, 지금은 보면 이 행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위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자, 움직이고 있다. 즉 이거는 운동을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자, 이 상자를 사람이 이렇게 끌고 있죠. 끌고 있는데 이 사람이 힘에 의해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평형 상태인 경우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아까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게 평행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겠고요. 그리고 그래서 움직이고 있는데 일정하게 계속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가다가 중간에 멈추거나 그러지 않고 그 현상을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로 계속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평형 상태라고도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자는 이렇게 입자로 이렇게 표시하고 이 형태를 이 물체도로 이제 나타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움직이고 있다면 분명히 사람이 끄는 힘, 사람이 끄는 이쪽 힘은 이게 3번이라고 합시다. 3번이라고 하고 이 물체가 분명히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되는 힘이 있겠죠. 이 힘이 바로 이 힘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1번 힘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표면에서부터 위로 뜨거나 또는 지구 반대 방향으로 지구 방향으로 들어가거나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얘는 똑같이 아까 이제 수직 항력이 이쪽 방향의 힘이 이렇게 이번 힘이라면 이 힘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바로 작용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 그 힘이 바로 수직 항력, 수직 항력이 됐고요. 자, 여기서는 중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황은 바로 이 3번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이렇게 작용을 하겠죠. 만약에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앞 챕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벡터의 그 크기를 서로 비교해 보면 이쪽 벡터하고 이쪽 벡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도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벡터를 비교해 봤을 때 이쪽 벡터, 즉 1번과 2번은 서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요 두 개의 힘은 제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물체 작용한 힘을 보면 이쪽 방향으로는 3번 힘만 남아 있기 때문에 3번 힘만 있기 때문에 요 3번의 힘을 주는 방향으로 힘을 받고 움직이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 부분은 굳이 설명을 하지 않겠고요. 이러한 상황을 자유물체도로 나타냈을 때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를 이제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총 3가지의 힘이 있습니다. 1번, 그다음에 이 중력이라고 하는 힘과 법선력 또는 이제 수직항력이라고 하는 힘과, 그리고 외부에서 사람이 가해주는 외력, 즉 3번의 힘이 있겠습니다. 만약에 얘가 움직이고 있다면 이 3번 방향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다른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그 책상 위에 책이 놓여 있는 그 상황이고, 그리고 이 책을 또다시 외부에서 이렇게 누르고 있는 그 상황을 이렇게 나타낸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자, 이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모니터가 그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상황하고 어떻게 보면 유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거는 분명히 결과론적으로는 이거는 외부에서 또 다른 힘을 주고 있지만 가만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니터가 가만히 있는 것이죠. 자, 이거를 표현해 보면 이 상황을 자유물체도로 한번 나타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유물체도를 나타내 보게 되면 이 물리책을 이렇게 입자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질량 M이라고 이렇게 표시하고요. 그리고 이 질량이 갖고 있는 분명히 힘이 있겠습니다. 질량이 그 지구하고 상호작용하는 그 힘인 중력이 되겠죠. 자, 중력이 되겠습니다. 예, 중력이 되겠지요. 자, 중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외부에서 또 힘을 가해주고 있죠. 그 힘의 방향은 마찬가지로 아래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적용을 하고, 이거는 외력, 외부에서 힘을 가해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아래쪽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 자, 그리고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수직항력 이렇게 n 벡터가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겠죠. 자, 이거는 그 상황이 움직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자유물체들을 갖고 설명해 보자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력이 1번이고 그 다음에 외력이 2번이고 그 다음에 수직 강력이 3번이다. 3번 힘이다.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움직이지 않는다. 자,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이 물질에 작용하는 그 힘 F의 합이 바로 제로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 상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여기서 나타낸 것처럼 이 설명에 나타낸 것처럼 외부에 작용하는 그 힘이 전체 힘이 바로 제로이다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지요. 자, 그렇다면 이 크기를 살펴보게 되면 수직 강력 이게 3번 힘이 되겠죠. 3번 힘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FG는 1번 힘이 되겠고요. 외부의 힘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중력 방향으로 향하는 걸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중력 방향으로.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은 3번이라고 하는 것은 즉 요 앞에서 나타낸 것 같이 요걸 이렇게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힘의 크기를 벡터로 나타내 보면 이 1번 벡터하고 2번 벡터를 합한 것이 바로 3번 벡터가 된다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 물리책이나 아니면 뭐 앞에 있는 그림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모니터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은 똑같습니다. 똑같지만 외부에서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수직 환경은 항상 중력과 같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이해를 해보면 좋겠지요. 그래서 이 책을 뭐 여러 권 쌓거나 뭐 아니면 외부에서 힘을 가한다거나 이렇게 했었을 때 그 수직 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점 그 힘의 그 균형 맞추기 위해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